어제 점심에 무엇을 먹었는지 기억나세요? 아니면 정확히 일주일 전, 이 시간에 어떤 고민에 빠져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우리는 매일 수만 가지 생각을 하고 수많은 감정을 느끼지만 기록하지 않으면 그 소중한 순간들은 기억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저를 87만 배 더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기록의 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입버릇처럼 현생 살기 바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바쁜 일상 중에 진짜 내 것은 얼마나 될까요? 퇴근하고 SNS로 매일 남이 쓴 글, 남이 만든 영상, 타인의 성과를 소비하며 도파민을 채웁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오늘 무슨 생각을 했고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는 한 줄도 남기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살면 결국 제 삶이 휘발된 채 아무것도 남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 누구보다 바쁘고 치열하게는 살았는데 연말에 돌아보니 나 올해 뭐 했지? 싶은 공허함이 남더라고요. 사회라는 낯선 환경에 던져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남의 조언이 아니라 내가 직접 겪고 분석한 나만의 데이터입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 나의 번아웃 등을 기록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도 없이 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나를 잘 아는 사람은 나여야만 하기에 스스로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언제 아픈지, 무엇이 나를 다시 숨쉬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적어두지 않는다면 우리는 매번 같은 시련 앞에서 길을 잃게 될 것입니다. 기록을 어떻게 해야 멈추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건 완벽하게 쓰겠다는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깨달은 한 가지는 기록뿐만 아니라 모든 완벽주의는 사실 모든 시작을 방해한다는 점입니다. 완벽이라는 건 사실 일을 다 끝낸 뒤에야 논할 수 있는 가치인데 우리는 시작하기도 전에 그 기준을 들이대며 스스로를 검열합니다. 기록의 목적은 전시가 아니라 성장에 있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기록들이 모여 결국 나만의 완벽한 데이터가 되더라고요. 기록을 꾸준히 하는 것의 첫 번째는 기록의 규격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일기라고 해서 반드시 기승전결이 있어야 하거나 정교한 문장을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게 오늘 인상 깊었던 단어 하나, 짧은 메모 한 줄, 친구의 소중한 말, 사진 한 장도 훌륭한 데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기록의 형식을 없애야만 비로소 자유롭고 가벼워집니다. 둘째는 사실 위에 해석 한 줄을 얻는 것입니다. 거창한 통찰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단순히 오늘 상사에게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팩트만 적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지적을 조금 받았지만 덕분에 내가 놓치고 있던 실무의 포인트를 배웠다처럼 아주 짧은 나만의 생각을 덧붙여보면 됩니다. 단순히 있었던 일을 나열하는 건 기록이 아니라 로그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내 세계에 어떤 파동을 일으켰는지, 내 기분은 어땠는지 한 줄 적는 순간 기록은 나를 성장시키는 경험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도구의 경계를 허무는 것입니다. 꼭 책상에 앉아서 종이에 펜을 들어야만 기록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동을 하고 있을 때는 스마트폰 메모장, 깊은 생각이 필요할 때는 블로그나 다이어리 등 상황에 맞는 도구로 본인에게 맞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내게 가장 편한 스타일로 스스로를 기록하며 스며들게 하는 것이 지치지 않고 오래 기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는 한 가지 기록만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화가 나거나 답답할 때는 블로그에 비공개 글로 감정 쓰레기통처럼 글을 씁니다. 누구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고 필터링 없이 쏟아내다 보면 신기하게도 요동치던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는 것을 느낍니다. 반대로 좋은 영감을 얻는 날에는 인스타그램에 짧은 회고를 남겨 가까운 사람들과 공유하기도 하고 또 스쳐 지나가는 아이디어들은 스마트폰 메모장에 혹은 갤러리에 사진을 찍어 메모로 남겨놓습니다. 제 예전 블로그를 보면 첫 회사 생활, 아주 우울하고 치열했던 기록들, 공부하다 지친 날들,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 글을 보면 지금 선택이 맞는 걸까? 같은 정말 힘들어하는 질문들 앞에서 밤새 괴로워하던 제 모습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제가 이 글을 다시 읽으면 그래, 이때 이 고민 때문에 잠도 못 잤었지. 하지만 결국 다 지나왔네. 생각해보면 별일 아니었는데 라며 웃어 넘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글들을 보며 또 다른 힘든 일이 찾아와도 그때도 결국 이겨냈잖아. 지금 이렇게 힘들어도 나중에 보면 별거 아닐 거야 라고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기록하는 삶은 무너지지 않는다. 기록을 지속하다 보니 이제야 이 말의 참뜻을 알 것 같습니다. 사회초년생으로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는지,
세상에 나 혼자만 뒤처지는 건 아닌지 불안해질 때 저는 제가 적어둔 과거의 기록들을 펼쳐보곤 합니다. 그 기록 안에는 고난을 이겨냈던 나, 사소한 것에도 행복해했던 나, 그리고 누구보다 치열하게 고민했던 나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 기록들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다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결국 기록한다는 것은 단순히 글자를 적는 행위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의 기초 공사를 쌓아 올리는 작업이 되었습니다. 하찮은 기록이라도 습관이 되면 삶이 바뀝니다. 기록을 하며 변화하는 점은 나만의 중심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친구들의 소식이나 인스타그램으로 주변의 화려함에 휘둘리기 쉬운 시기입니다. 하지만 기록을 하다 보면 남들의 속도가 아니라 나의 속도를 보게 됩니다. 어제의 나보다 내가 이만큼 성장했음을 눈으로 확인하며 자존감을 지킬 수 있습니다. 둘째는 메타인지가 발달합니다. 글로 감정을 쏟아내는 순간 그 감정은 나와 분리되어 객관적으로 보입니다. 내가 너무했나? 내가 정답이 아닐 수도 있구나. 나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면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평온함을 얻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삶이 선명해집니다. 기록이 쌓이면서 나의 취향, 강점,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이 데이터로 모여 인생의 지도가 그려집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흘러가는 시간을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순간도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귀한 시간입니다. 저는 기록을 시작하고 나서 시간을 붙잡지는 못해도 시간 속에 담긴 나를 저장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저는 2026년 새해를 기념하며 제 새로운 기록을 유튜브라는 매체로 남겨보려고 합니다. 방향성은 아직 잘 모르겠고요.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이 행복하고 좀 더 발전된 제가 되길 바랍니다.